지난주에 언제쯤 선고가 될 거라고 대략 예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오늘 우리가 화요일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점까지도 선고 예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늦어지고 있는 건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르면 지지난주에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성급했고 예. 그래서 대다수가 뭐라 그러냐면 지난주 그러니까 14일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너무 넘겨뛰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도 딱 들어왔는데 월요일 지났죠. 오늘 화요일이죠. 아무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그 선거 일정이 공고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주로 또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다음 주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도 있고. 네. 근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아마 내일 늦어도 모레쯤에는 선거 예. 일정 그게 나올 텐데 모레는 너무 늦잖아요. 예. 이틀 정도는 앞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중에 그래도 선거 일정을 밝히지 않을까 헌재에서 그렇게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이 시점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20일은 조금 물 건너가고 내일 선고 예정이 된다면 21일은 또 가능성이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이번 금요일, 금요일 아직까지는 그게 유력한 가설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내일쯤에 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이틀 후인 금요일에 선고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인데 모르죠 또 그게 어떻게 될지. 아니 근데 교수님 우리가 한때 교수님도 그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속도가 빠르다. 이런 이야기도 하긴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뭐 집단 일종의 갈등설. 그게 사실일까요, 교수님?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좀 희망 회로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하냐면 되게 기각 아니면 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볼 때 기각 가능성은 사실 희망사항에 불과하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비상대권이라는 게 분명히 헌법의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발동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행사됐기 때문에 위법이다라는 건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라는 거죠. 헌법적으로 비상대권은 헌법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가 비상인지 언제가 비상한지 판단할 권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비상 아니야. 근데 대통령이 비상이야. 그럼 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이거 칼 슈미트라고 나치 법학자가 주장하던 얘기거든요. 극단주의라고. 그래서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논리적인 건 뭐냐면 각하 가능성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아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을지도 몰라요. 민주당도 문제죠. 이 사람들도 항상 그러니까 법의 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마구마구 그 바깥에 장외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구마구 몰아붙이잖아요. 막 극한까지 막 몰아붙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탄핵 소추할 때는 다 집어넣은 거야. 내란죄까지 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다 집어넣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내란죄가 딱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판단을 해야 되거든 헌재에서는. 그 헌재가 길어져요. 그 개개산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뭘 했냐면 그 내란죄 부분을 뺐거든요. 뺐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를 들어 안철수 같은 사람. 안철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그때 그 탄핵에다 찬성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내란죄가 빠졌으면 난 찬성 안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은 내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내란죄를 뺀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지. 그래야 절차적으로 아무 흠집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탄핵의 의결이 될까요? 안 될 가능성은 될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꼼수를 부리다가 걸리더라도 판단하게끔 내버려둬서 내는 문제거든. 제끼에 제가 넘어갔다. 그냥 빼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 문제가 좀 돼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지금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늦어지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내란 일단은 혐의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한편은 실체적인 거라는 거죠. 일단은 그 내란죄 이걸 판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일단 탄핵 소추에선 빠졌지만 한 번 올라왔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란 혐의거든요. 이거 빼고 뭐 그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하든 이걸 빼고 판단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또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아픈 부분인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안철수 같은 사람 봐라. 만약에 내가 처음에 처음에 했던 소추 안에 내란죄가 빠져 있었다면 나는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라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 사실 다시 한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예. 또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절차상의 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물론 하자긴 하자인데 이게 정말로 탄핵심판 전체를 갖다가 무효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인가. 아니면은 뭐 그건 하자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내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간에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든 간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예. 특히 만약에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국힘에서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또 국힘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길어지는 것 같아요.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예. 탄핵 각하 이야기, 이전에는 이제 기각을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의 문제, 그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각하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봐요. 아하. 각하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 다수라고 보진 않거든요. 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일단은 절차상 무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것이 정말 그로 인해 가지고 왜냐하면 각하라는 것은 결국 뭐 똑같은 효과잖아요. 기각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런 절차상 흠결 때문에 이걸 기각과 똑같은 그런 결정을 내릴까? 저는 그건 조금 비개연, 별로 개연적이지가 않아요. 아하. 그래서 그렇진 않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때문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을 수는 있다. 예. 논쟁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그 합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지는 거고 판결문을 쓴다 할지라도 그 부분이 그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논의가 어떻게 돼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됐는지 이걸 꼼꼼하게 담느라고 아마도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이 가능성이 네. 가장 크다고 보고요. 교수님 조금 궁금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21일 내일 예정이 돼서 21일 선고가 내린다면 더 미루지 않고 21일 선고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아니 낼 때가 된 거지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그럼 그 시기가 그냥 왜냐하면 지금 빨리 내려야 되는 게 예. 지금 늦게 내리는 게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여야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트럼프가 등장했잖아요. 트럼프가 등장했는데 우리는 파트너가 지금 없어요. 그런 가운데 뭐 민간 국가 지정이니 뭐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있고 좀 있으면 관세 전쟁을 해야 돼요. 관세를 가지고 트럼프랑 같이 맞짱을 떠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FTA를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최상목 대행이 가잖아요. 예. 저쪽에서 차관보가 나와요. 아. 급이 안 맞아.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가도 트럼프 보세요. 대통령도 막 무시하잖아. 그 캐나다 총리한테 뭐라 합니까? 캐나다 우리 51번째 주가 주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딱 보고 넌 양복도 젤렌스키. 없냐? 뭐 이런 식. 이런데 권한대행 이런 거 아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이 혼란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사실은 국제 신인도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빨리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유불리를 떠나가지고 빨리 판결을 내리는 게 맞아요.